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6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전주에 비해서는 2만 4천여 명이 줄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별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의정부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석원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 부동산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천시가 향후 5년간의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시 최초 추진되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256명 발생하며 전일 대비 1만 6천여 명이 감소해 하루 만에 6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2만 4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산세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사망자는 79명이 발생해 전날보다 7명 줄었고 누적 사망자는 4,80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5,841명을 비롯해 의정부 1,831명, 양주 909명, 포천 616명, 동두천 434명, 연천 207명 등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00여 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이 같은 추세라면 3분기 이후에는 여행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 여름 휴가,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나라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포천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모두 57억 원입니다. 포천시는 이달 중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의정부시장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석원 예비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 소방서장을 지내고 의정부에서 소방 생활을 20여 년간 해온 김석원 예비 후보. 처음으로 의정부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소방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소방에 37년 근무 기간 중에 의정부에서 약 20년을 근무하면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에 위대한 119 정신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인 안전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도봉 면허 시험장 유치와 물류단지 조성 등 찬반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배척과 반대보다 잘잘못을 따져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면허 시험장 유치, 물류단지 조성, 수락 리버시티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배척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잘된 것은 승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119 정신으로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대한 의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김석원 예비후보. 2015년 1월 의정부 3동 대형 화재 당시 소방서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투철한 119 정신으로 50만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선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경기도당을 적극 쇄신해 대선 승리에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A씨는 전철 7호선 개발에 따른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향후 5년간의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나섰습니다. 시 최초의 발걸음이라는데 의미가 큰데요. 네, 포천시 노인장애인과의 이일선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포천시가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을 위해서 나선 데에는 아무래도 관내 다른 시군보다 장애인이 많은 현실이 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3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에 해당됩니다. 이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평균 약 4%인 것을 봤을 때 포천시 장애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비율이 타 시도 대비 높은데 최근에 그 규모가 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5년간 등록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의 비율이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향후 이제 5년 동안의 여러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시와 관내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발생한 문제점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 시는 시 차원의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 종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과 이를 보완하는 정도의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 장애인분들의 욕구와 정규 여건 등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장애인 복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 부재로 우리 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이 사업 수행을 넘어서 포천시만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장애인 복지 정책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이일선 과장이었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경기 북부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옥정, 회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양주 테크노밸리를 위시한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 및 교통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최근 5년간 양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연평균 5.4% 이상으로 전국 증가율인 3.3%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구축 사업은 완료 후 10년 이상이 지남으로 인해 당시 설치된 설비들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 제품 단종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제약이 큰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확장 구축으로 교통정보의 안정적인 수집, 제공을 통해 도로교통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고 및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BRT, GTX-C 노선,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기반의 확충이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기존 도로교통과의 연계 편의성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춰 ITS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ITS 구축 계획과 최신 기술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국가적으로 추진될 광역 ITS 및 CITS와의 원활한 연계 운영으로 향후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등 교통 분야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금번 ITS 국고 보조 사업을 통하여 전개서 온라인 교통 신호 운영 시스템을 기본으로 스마트 교차로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한 교통 수요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통 정책 수립 및 신호 운영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주요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정체 구간 교통 수요의 시 공간적 분산으로 교통 혼잡 완화 및 통행 속도 증가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이루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복지행정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정치를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불편함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의정부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여러분의 작은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저 김원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권한도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인 만큼 시민을 위해서 한시도 마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불편해야 시민이 편안합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방관으로 37년 근무 기간 중에 약 20년을 의정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5년 1월 의정부 3동 대형 화재 당시 소방서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투철한 119 정신으로 50만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위대한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